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모르는데 왠지 아는 것 같은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 세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답해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최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라이브랑 카페에서 세금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질문은 총 5가지를 제가 선별해 왔거든요. 하나하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림판을 켜놨고요. 이 그림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관부가세를 내는 기준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관부가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관세랑 부가세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직구라는 형태와 우리는 구매대행이라는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물건을 진짜 판매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직구와 구매대행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직구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150불 이 기준이 넘어가면 관부가세를 내고 150불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면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부가세 직구했을 때 150불이 넘어가면 관세를 내고 150불이 넘지 않으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똑같이 구매대행에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이쯤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기관은 관세청이잖아요. 이 관세청이라는 곳에서 실제 우리한테 관부가세를 받는단 말이죠. 이곳에서 이야기할 때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즉 직구할 때 150불 이상, 150불 이하 이렇게 말했던 이 150불이라는 기준이 현지 구매 금액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구매대행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매하는 금액, 한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50불이 넘어가면 관부가세를 낸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50불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요. 직구 같은 경우는 어디 기준으로 낸다고요? 현지에서 구매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구매대행은 어떻게 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직구라는 관점에서는 현지에서 구매한 금액이 150불 넘어가면 낸다. 150불이 안 넘으면 내지 않는다. 구매대행 판매자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금액, 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면 관부가세를 낸다. 150불이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인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에 200불 금액에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서 산 이 100불이라는 금액이 아닌 200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관부가세 측정을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관부가세를 상품 가격에 녹여야 할까요? 안 녹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관부가세 금액을 상품 가격에 1번 녹였을 때, 2번 녹이지 않았을 때, 이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귀찮게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고객들이 관부가세를 귀찮게 막 또 나중에 납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고객들로 하여금 귀찮음을 덜어주는 거죠. 그에 비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구매 금액 자체가 높아진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관부가세라는 금액 자체를 상품 가격에 녹이다 보니까 구매 금액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상품 가격에 관부가세를 녹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장점이라고 하면 구매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들이 귀찮게
관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장단점이라는 게 너무도 명확해요.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판매자들마다 제각각 해석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고객의 귀찮은 부분, 이 귀찮게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 부분을 해결해주고 구매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고, 구매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면서 고객들은 부가세를 내게 하겠다, 두 가지 부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150불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150불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관부가세를 녹여가지고 150불이 넘는 것과 관부가세를 녹이지 않아서 150불보다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가지고 관부가세를 녹이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녹이지 않는 게 유리한 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품 금액 자체가 높지 않아서 마진과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150불이 넘어갈 수 있겠다 라는 제품들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관부가세를 녹여서 판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150불보다 낮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관부가세를 녹이지 않고 그냥 물건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관부가세 안 내게 될 테니까. 관부가세를 녹이든 안 녹이든 둘 다 비싸다 라고 하는 경우, 둘 다 150불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 이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고객들로 하여금 뭔가 하나라도 액션을 더 취하게 만들면 고객들이 관부가세를 낸다라는 그 불편함 자체를 CS상의 불만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관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샀는데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래서 관세청에서 나한테 문자가 날라오고 관부가세를 내라고 요구하네? 라고 하면 또 그런 CS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관부가세를 녹여가지고 판매하는 쪽을 조금 더 선호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관부가세를 상품 가격에 녹인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여러분들이 관부가세를 상품 가격에 녹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실 때,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물건이 15만원 정도라는 제품이었다. 여기에 배송비가 1만원이 들었다 라고 하고 내가 마진을 5만원을 남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품은 21만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관부가세를 내야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21만원에 대한 관세랑 부가세를 계산하게 돼요. 21만원에 대한 관세 8% 정도라 생각하면 16,800원이죠. 부가세라고 하면 22,680원이 되겠죠. 합계 금액을 하면 241,480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역순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역순으로 계산해서 249,480원에 판매하는 금액은 관세랑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마이너스 관세랑 부가세, 관세면 8%죠. 그럼 대략 19,958원쯤 돼요. 부가세는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한 다음에 부가세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26,944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현지 원가 15만 원을 빼야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배송비 1만 원을 빼겠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위쪽에서는 5만 원을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계산식 상으로면 5만 원이 남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249,480원에 팔았을 때. 근데 실제로 249,480원에 팔면 얼마가 남느냐를 계산해보면 249,480원 마이너스 19,958원 마이너스 26,944원 마이너스 15만원 마이너스 만원,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42,578원이 돼요. 위 계산식에서는 우리가 5만원을 남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역순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42,578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5만원이었는데 실제 남는 금액은 대략 42,600원 정도라고 하죠. 7,400원의 차익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부가세를 상품에 넣으실 때 꼭 내가 얼마에 판매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이 관세랑 부가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순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마진 5만원보다 적은 마진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관부가세를 녹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질문, 관부가세를 상품 가격에 녹인다면 납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 관부가세는 원래 고객한테 납부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돼요. 고객님이 직접
납부를 하는 방식. 고객님이 납부를 하시고 그 금액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금액을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 방식을 조금 더 고객분이 덜 귀찮게 하려면 직접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납부 내역을 전달받아서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계좌번호 받으시고 금액 받으시면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달해드리는 방법.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배대지를 어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관부가세를 대신 대납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관부가세를 대신 내달라 이걸 요청을 미리 하면 관부가세를 내가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관부가세를 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배대지를 좀 잘 골랐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방식을 사용 안 하고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해서 관부가세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하면 고객분이 좀 더 덜 귀찮겠죠? 관부가세를 녹이실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배대지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배대지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관세청에 부가세를 한번 냈는데 국세청에 또 내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세청에 관부가세라고 해서 실제 부가세도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가세는 누구 이름으로 납부가 되나요? 실제 고객이죠. 우리한테 물건을 구매한 고객님 이름으로 부가세가 납부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 관부가세를 대납을 해줬을 뿐인 거지 실제로 관부가세를 낸 주체는 바로 이 물건을 실제 구매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세를 한번 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버린 부가세는 고객의 이름으로 부가세를 낸 거지 내 이름으로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하시면서 실제 배대지에 배송대행 신청서라는 걸 쓰실 거예요. 그곳에 어떤 걸 적나요? 고객분의 개인 정보를 적잖아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개인 통관 고유번호 적고 항목들을 체크해가지고 물건을 보내드리잖아요. 목록통관 서류를 보면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 고객님 이름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한 부가세는 고객님이 내신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물건을 판매하고 남은 마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기는 해요.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세금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매번 콘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콘텐츠를 어떤 걸 만들까 기획을 하면서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